네,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일의 단서로 외국인이라고 네, 정해주셨는데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 수급의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그렇죠. 네, 일단 외국인이 보기 드물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관망 내지는 약간 입질 정도만 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서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의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됐었던 증권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이 가는 시장이면 네. 조정은 짧고 시세는 계속 강한 이런 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에 외국인 주도의 대형 주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제 빛을 보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의 단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바로 추세라고 골라주셨네요. 어제 내일의 단서는 이제 외국인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네. 추세적으로 들어오는지가 봐야 되고요. 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5일 이평선 중시로 지금 코스피가 상승세가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추세가 살아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 미국 증시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는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에서 저평가된 한국 증시는 지수가 코스피 일봉 5일선과 11선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세적으로 살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국내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직전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약간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쉬어가는 그 조정의 폭이라든가 기간이 그렇게 깊거나 길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정의 폭이라든가 기간이 짧게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조정을 너무 무시할 필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앞으로 나타나는 조정은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지금 장세가 참 우리는 조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오는 조정도 깊지는 않을 거로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갖기 바라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세적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졌었죠. 이제 관세 변수라는 부분이 크게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사라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현재 진짜 국내 지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외환 환율 시장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공매도 재개라든가 대선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금리나 기대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너무나 많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국 곳간이 주식이 다 비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곳간을 외국인들이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세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조정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분명히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의 상승세를 연출할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가 명확하지는 않죠. 지금 네. 현재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미 오른 종목은 앞으로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커요. 그런 가운데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완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는 한국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반도체 쪽. 오늘 하이닉스가 강세를 기록했듯이 그렇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뭐 증권주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조선주 섹터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주도주가 탄생하고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보다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 바라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대형주가 장을 주도한다, 주도주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이제 구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까지 올라올 정도로 강했고요. 중간에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구간들을 이겨내고 5일 이평선 주소로 추세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에 와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의 직전 고점은 분명히 부담은 됩니다만 네.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그냥 뚫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은 조정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도 아직은 긍정적이고 일단은 일봉상의 주가는 요만큼이지만 뭐 월봉이라든가 장기적인 시세를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17년, 18년의 기간 동안 장기 박스권 시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는 장이면요. 직전 고점 돌파가 상당히 가볍게 돌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갖자라는 얘기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자, 오늘 4,7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 7,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도 한 4,000억 정도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는 투신권들의 수급이 중요한데요. 투신권들이 오늘 154억 정도, 코스닥에서 104억 정도인데 규모는 적습니다만 투신권들도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결국에 외국인과 투신권들은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상승장,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이다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과 투신권들의 추세적인 매수는 시장의 강세장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세는 외국인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깊고 길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APR이 2차 목표가 11만 1,000원을 달성했어요. 3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나요? 네, 시세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시장이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시장의 후속 매수가 조금씩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올랐던 종목이 쉽게 꺾이지 않고 더 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APR 주가가 이제 벌써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이제 3차 목표가까지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장대고요. 현재 우리나라 피부 미용 관련주가 워낙에 성장 가치가 크고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APR 주가도 장기적인 상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전개되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이제 5일 이평선 주시로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2차 반등세처럼 중기적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멀리 보고자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 전체 수익금의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나머지는 자, 3차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죠. 3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를 드리고 익저가 10만 원 제시를 드리면서 절반 정도 터시고 나머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11일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7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3차 목표가 13만 원 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한화오션이에요. 오늘 2% 상승했죠. 오늘 뭐 조선주들은 막 그 바닥권의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조선주처럼 많이 올랐던 종목 주가가 덜 가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선주가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주 섹터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또 충분하게 쉬었습니다만 주변주, 바닥권 종목이 올라갈 때는 이들 종목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성장 가치가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중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굳이 팔 필요 없겠지만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밀리되는 저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매니저님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뭐 시청자분들 수익이 좀 많이 이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내일의 공략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내일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오늘 오늘도 강했어요. 엄청 고민을 많이 네. 하고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대바닥권의 종목들도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그 강세장이 나왔을 때 반도체 중에 하이닉스만 올라간 거 기억하실 거 네, 하시죠? 기억하죠. 이런 장세,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특정 대형주 몇 종목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좀 올라왔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저평가됐고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2개월 선행 PR을 봤을 때는 한 4.5배 정도까지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상태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가장 안전한 종목들이고요. 그만큼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만 유지가 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우디아에 대한 대규모 인공지능 칩 판매가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우디에 대한 인공지능 칩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사우디에 대한 추가적인 인공지능 칩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카타르라든가 내지는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다른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거기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엔비디아 대표적인 협력 기업을 할 수 있는 하이닉스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강력하고요. 네.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얘기겠고 여기다 언급드렸듯이 중동 시장으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네. 그에 따른 성장성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해질 겁니다.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게 되면 같이 하이닉스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네. 것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세는 아직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던 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비슷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마 삼성전자도 뭐 내일이나 모레 또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가요? 삼성전자도 네.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됐다. 일단 HBM4 쪽에서 수율이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HBM 쪽만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실적 호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네. 요즘에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매출도 잘 나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H20 이하의 저사양의 이제 그 인공지능 칩을 공급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있고요. 여기다 갤럭시 S25가 지금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세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좀 오른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도 저는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펼쳐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가 대체품까지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자 그림 보면서 목표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 뭐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제 부끄러운 그런 위치죠.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현재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든 거고 네. 현재 직전 고점 때 매물층에 좀 와 있기 때문에 매물은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다 코스피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데 쉬어가는 눌림목 조직이 나오게 되면 뭐 저가 매수 찬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20만 6천 원 기록했는데요. 20만 6천 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에서 밀릴 때를 중심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넘어가는 24만 원 정도까지 제시되겠습니다. 네. 24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중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적 목표가 24만 원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고 손절가 19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기대되는 SK 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하셨더라고요. 네, 자, 무료 방송을 했고요. 오늘 무료 방송을 해서 지금 네이버 밴드에다가 좀 올려놨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단 며칠 만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기간의 박스권에 갇혔던 우리 증시가 이제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무료 방송 보시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의 주도주 찾기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